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오늘이 출국 날짜였는데 비자 문제로 인해서 두 번의 주말이 한국에서 더 허락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알차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0월 말에 미주온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잖아요. 제가 포스팅을 통해서 페이북 친구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공유해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때 이 강연을 통해서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도 했고요. 역시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을 그때 구독자분들 대표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찍었던 영상을 이번 주말에 3부작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에 참여하고 싶으셨는데 오지 못하신 모든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요,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주말에 방송될 미준 패밀리 모임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기사를 검색하다가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4% 룰은 굉장히 인기 있는 은퇴 자금 전략인데요. 이 4% 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아웃데이트라는 것은 너무 구닥다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4% 룰은 한 사람의 은퇴 그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빼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주는 이런 룰이었는데요. 이게 더 이상 좀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 그리고 본드마켓은 채권이죠. 채권의 수익률이 예전만큼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우울한 전망을 하면서 4% 룰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해 준 것은 모닝스타의 페이퍼 리포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4%를 빼내는 대신 한 3% 정도, 3.3% 정도로 그 비율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러한 그 기사가 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4% 룰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무관리사로 일하고 있던 윌리엄 벤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처음 소개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 더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1년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 중에서 4%만으로만 생활을 한다면 30년 동안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억이라면요, 은퇴 첫 해에는 10억의 4%인 4천만 원을 빼쓰고요. 그 이후 2년 차부터는 물가 상승률만큼 추가로 더 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상승률이 과거 한 10년, 20년, 50년 동안 1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4% 룰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한 7% 정도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요, 양가 부모님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제 아이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4% 룰이 저한테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게 될 걸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봤고요. 15년 내에 한 30억 정도 넘는 30억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서 1년에 한 1억 2천 정도를 뺐어도, 그러니까 4%가 1억 2천이잖아요. 이렇게 1억 2천 정도를 뺐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해도 괜찮을 그런 여력이 있는 금액이 30억 이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슬로건이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 15년 내에 33억을 만들어서 은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출 금액이 4%가 아닌 3.3%로 하향 조정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울한 소식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번 주말 동안 4% 룰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은퇴 자금의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11월 12일 행복한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간밤에는 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S&P 500은 0.06% 올라가면서 거의 횡보했죠. 다우존스는 많이 빠졌습니다. 0.44%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0.52%로 어제 추락세를 조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러셀 2000이 가장 좋았는데요. 0.82%나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개별 종목이 요즘에 굉장히 재밌죠. 하도 이제 폭등하고 폭락하는 종목이 많잖아요. EV고가 22.97%나 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소식이 추가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인프라 빌이 발표되고 그리고 어닝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밖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EV고의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픈도어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어닝 실적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15.7%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프로테라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 발표되면서 15.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파이가 굉장히 좋았죠. 13.2% 역시 어닝 결과의 영향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챔피언의 모습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는 루시드죠. 루시드도 10%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AGC, 그랩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이 주식도 9.89%가 올라갔는데요. AGC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사 하나를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니오가 6.26%, 레모네이드가 4.76%, AMD가 4.50%, 차지포인트가 4.45% 올라가는 개별 종목이 굉장히 좋았죠. 어제 대체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좀 소형주가 마켓을 이끌고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폭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일련의 해설을 해주는 이러한 기사가 발견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퍼니싱을 하고 있다. 벌을 준다는 거거든요. 기업들을 벌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냐면 이 분기 보고 결과가 발표됐을 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벌을 주고 있다. 그런데 보통 벌을 주는 것보다 굉장히 좀 끔찍하게 너무 잔혹하게 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는데 다름 아닌 마켓의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룸이 없다는 것은요. 실수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제프리즈가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지캡 컴퍼니 같은 경우, 즉 시가총액이 커다란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어닝이나 레비뉴를 미스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7% 정도 향후 5일 동안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이게 만약에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요. 향후 5일 동안 한 7% 정도 평균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이게 라지캡이고요. 만약에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7.2%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평균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가 하나 들어지는데요. 디즈니가 최근 들어서 어닝 발표하고 나서 7% 이상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좀 어닝 전망치에 비해서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역사적인 분석을 봤을 때 그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스몰캡,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경우 원래 과거의 평균을 보면 보통 어닝을 달성하지 못하면 6.1% 정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분기에는 무려 7.2%나 추가적으로 떨어졌고요. 라지캡, 시가총액이 좀 커다란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예전에 역사적인 그 평균치를 바라보면 어닝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보통 3.7% 정도 향후 5일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3분기의 실적을 보니까 만약에 어닝을 미스하게 되면 아니면 매출을 미스하게 되면 라지캡, 시가총액이 커다란 기업들은요. 무려 7%나 하락하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다란 장세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의 포트폴리오랑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성장주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두려우신 분들은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따야 되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커다란 주식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여러 개의 주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우리가 어닝 결과 그리고 외부적인 압력이라든지 비즈니스 상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종종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 되지 않는다면 하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이렇게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20개 이상의 적당한 숫자의 많은 종목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폭등하는 종목도 있겠죠. 뭐 심할 때는요, 반은 떨어지고 반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죠. 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상장 폐지죠. 상장 폐지가 되면 100% 하락하죠. 근데 100% 하락하는 게 끝입니다. 그 이상은 떨어질 수 없죠.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100%는 물론이고 200%, 400%, 500%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10배,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주식의 가격이거든요. 따라서 여러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것은 100%에서 캡이 씌워져 있고 올라가는 것은 한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주식 투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 투자의 논리입니다. 가치주는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가치주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반이 떨어지고 반이 올라가면요, 이 평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올라가도 뭐 100%, 200%,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를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종목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반밖에 올라가지 않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를 잘 진행하신 분들 중에서는 오픈도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픈도어는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50%나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역시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정말 최고의 어마어마한 그런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16%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죠. 진로우는 완전히 망했는데 왜 오픈도어만 잘 나가나? 여기에 대해서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오픈도어 그리고 오퍼패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 기업은 포캐스팅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이바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진로우는 빠져나갔나? 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는 15% 이상 지금 목요일날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바이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택을 사서요, 개보수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그 아이바이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굉장히 좀 잘 진행되고 있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비즈니스에 들어가 있었던 진로 같은 경우는 기브업을 했다. 포기를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바이어가 있는데 오퍼패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3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가이던스 역시도 지금 부스팅을 해줬다.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굉장히 좀 확실하죠. 진로우는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다. 하우스 플리핑이 이겁니다. 뒤집어버리는 거죠. 사서 개보수에서 팔아버리는 거. 자, 이렇게 하우스 플리핑 비즈니스에서 인사를 하고 나가버리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왜 오픈도어 그리고 오퍼패드라는 기업은 이렇게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컨피던스가 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한 확신이냐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포캐스트를 한다. 예측한다는 거거든요. 하우스의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잘 예측할 만한 그런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몇 년 동안 걸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다. 예전에 제가 오픈도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기업 분석 끝판
선항에서 오픈도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우스 가격을 측정을 하고 마켓을 진단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빛을 발한다. 투자의 그 리턴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프레타타라이즈라는 것은 굉장히 좀 우선권을 주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냐면 가격을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인수를 할 때 밸류에이션,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시장을 전망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판매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쏘아 묻어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상장한 이후에 상장할 때 이제 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투자금을 이용해서 이곳에 다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오픈도어의 Chief Financial Officer인 캐리 윌러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오픈도어가 굉장히 잘하는 점이 뭐냐면요. 디스플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딱 룰을 정해놓고 지킨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하우스를 갑자기 매수하지는 않는다.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아니면 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 번에 너무나 많은 물량을 사들이는 것보다는 좀 시간 텀을 주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고가의 모든 집을 사버릴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테크놀로지 그리고 분할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픈도어는 진로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쭉쭉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AGC라는 스펙 주식의 주가가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려 12.5%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요. AGC랑 합병을 앞두고 있는 말레이시아 기업이죠. 그랩의 어닝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랩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3 3분기에 넷 로스 순손실이 나왔죠. 따라서 아직까지 적자 기업인데요. 이 적자의 폭이 대단합니다. 988밀리언이 적자가 나왔다. 10억 달러 이상 지금 적자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출을 보면요. 매출이 15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순손실이 몇 배나 더 크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매출이요. 작년 비해서 8.7%나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만 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어닝 결과의 발표를 가지고 AGC가 12.5%나 올라갔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조금만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 우리가 GMV라고 부르는 거죠. 총 거래 금액을 얘기합니다. 거래 금액에서 이제 수수료를 빼서 그 수수료로 매출을 만들잖아요. 총 거래 금액이 레코드를 썼습니다. 최고가를 지금 경신했다는 거죠. 4.0 빌리언이라는 최고의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를 만들어냈고요.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32%라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32%가 왜 대단한 수치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랩은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 우버가 있잖아요. 동남아에는 그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이 하나가 차량 공유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동남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베트남 굉장히 좀 바이러스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누가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32%의 성장을 이번에 일궈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딜리버리 GMV, 그러니까 음식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63%나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대하는 바로는 굉장히 강력한 회복을 4분기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냐면 모빌리티. 그랩은요. 우리가 슈퍼앱이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거든요. 슈퍼앱은 안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핀테크 그 기업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보험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 말고 지금 모빌리티 부분, 딜리버리라든지 차량 공유 서비스 쪽에 굉장히 강력한 회복을 4분기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모습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되고 감염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동남아 쪽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가 따끈따끈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버리지 스펜드 퍼 유저를 보면 한 사람당 사용하는 이 지출 금액을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43%가 올라갔는데 이 역시 역대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4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제 AGC의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가장 결정타입니다. 자, 그랩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컨비네이션은 합치는 거잖아요. 합병을 얘기하는
얘기합니다. 올티메터 그로스라는 스펙 주식, AGC죠. 이 스펙 주식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컨티뉴, 계속해서 프로그레스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fourth quarter of 2021, 올해 4분기까지, 따라서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번 달, 다음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그랩과 AGC의 합병이 마무리될 것이다. 굉장히 좀 기대됐던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그랩이 나중에 어떤 기업인지는 보다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을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가 등장을 합니다. 니오의 주가가요, 어제 시장에서 6.7%나 급등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작용한 한 가지 이유는 시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좁게 설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시티는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에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70달러였는데 70에서 이번에 87까지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87달러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니오의 주가가 42.2거든요. 따라서 목표 주가라는 것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에 CT에 따르면 니오의 주가는 100% 이상 상향 조정될 것이다. 굉장히 커다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떠한 근거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중국 태생의 그 전기차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들 기업들이 시장의 점유율을 점점 더 많이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데 또 근거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차 기업들은요, 지금 중국 기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자동차가 굉장히 좀 품질이 좋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러한 내수 시장을 65% 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고요. 이러한 기간 동안, 향후에 한 4년 동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65% 이상 그 중국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경쟁은 치열합니다. 우리가 테슬라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가 한 15% 정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 자동차 기업, 그리고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기업들, 뭐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중국의 시장을 놓고 굉장히 커다란 한판 대결을 펼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65%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65%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0%가 중국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전 세계 그 오토모빌 마켓을 차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 중에 중국 시장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동차 기업이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로서 이렇게 변이하는 이런 시대적 그 변곡점에 와 있는데, 이 변곡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자동차 강국이 되야겠다, 이러한 야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 니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기차 그 중국 기업들의 중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뭐 유럽 쪽에 마켓도 진출을 하고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다면 니오라든지 리오토라든지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미래는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니오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을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